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 사람들 기대감만큼 이익 따라올 수 있는 게 밖에 없는 거예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책을 쓰고 있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이 이 웅달책방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최근에 엄청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2차전지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하락이 조금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게 또 대장주가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100만 원이 또 깨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수익률, 코스피나 코스닥을 압도하는 수익률은 분명한 건 맞고요. 왜냐면 코스피가 이게 오늘 거는 제가 9월 11일 오늘 지금 찍고 있는 월요일자는 반영을 못했고요. 당연히 이제 장중에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10일 거는 금요일 종가로 반영했을 때 코스피가 14.5%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1월 연초 대비 네. 코스닥이 36%인데 2차전지 48개사 실적 추정이 가능한 48개사 평균은 추정치가 조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평균치가 64%고요. 근데 원자재는 여전히 원자재라고 하면 이제 에코프로가 되겠고 포스코홀딩스, 코스모화, 그다음에 고려아연 이런 회사들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 258.7%고요. 와. 에코프로가 주가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830%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연초 대비.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엄청나게 공매도는 치고 있지만 114% 정도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이렇게 덩치가 큰 포스코홀딩스가 114% 수익률 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리고 배터리 셀단에서 역시나 부진합니다. 평균 수익률이 7.4%밖에 안 되고요. LG 엔솔이 14.1%,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엄청 부진해서 10.3%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셀단에는 고점 대비 LG 엔솔은 19%밖에 안 빠졌고요. 에코프로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33.7% 빠졌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단에서는 역시나 양극재가 제일 부진합니다. 솔직히 지금 제일 안 좋은데요. 양극재가 105.5% 평균 수익률이고요. 원래는 좋을 때는 양극재 평균 수익률이 160%가 넘었으니까 지금 최근에 엄청 많이 빠졌고요. 에코프로비엠도 300%가 넘었는데 양극재단에서는 여전히 1등이긴 하지만 지금 220% 수익률입니다. 고점 대비 49% 빠졌어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에코프로비엠보다 원래 수익률 더 좋았는데 지금 189% 수익률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중에는 제일 견조합니다. 118%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나노신소재가 최근에 그래도 이 음극재 도전재 요쪽은 조금 견조해요. 양극재보다는 주가 하락이 좀 덜하거든요. 워낙 양극재 올라갈 때 못 올라간 것도 있지만 좀 덜 빠진 측면이 있고요. 나노신소재가 88% 수익 났고 고점 대비는 30% 빠진 수준입니다. 그래서 양극재나 그 광물단보다는 훨씬 선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그 장비단에서는 윤성 FNC가 최근에 다시 수익률 회복되면서 359% 수익률을 나타냈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DNT 같은 경우도 253%거든요. 최근에 유상증자도 성공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견조합니다. 그래서 윤성 FNC 같은 경우 고점 대비 27% 정도 빠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장비주 평균 내면 68%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전지가 다 빠진 건 아니고 장비주 최근에 상당히 견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도전재 단으로는 수익률이 좀 견조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역시 양극재는 굉장히 부진했지만 에코프로 비엠과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요 세 개 수익률로 그러니까 이게 캐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익률 측면으로 1, 2, 3등이 지금 굉장히 수익률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에코프로비엠 주가 빠질 때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가 다시 에코프로비엠하고 격차를 줄이면서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전기차 판매가 저는 제일 중요한데요. 전기차 판매 동향 이거 감사하게도 IBK 투자증권 산업분석팀에서 매달 한번 정리를 해주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해줍니다. 이것만 보셔도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요. 7월달 데이터입니다. 8월달 건 아직 누적이 안 됐고요. 저희가 10월달에 찍을 때는 8월달 거 누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달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44만 대를 팔았거든요. 유럽이 24만 대 팔았는데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요. 근데 전 월 대비로는 23%가 감소했습니다. 미국은요, 전 월 대비로도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감소하지 않았고, 전 연 대비로도 54% 증가하면서 13만 대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차가 엄청 안 팔린 건 아니고요. 네. 선방했습니다. 그 전기차 판매 실적이 엄청 좋았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전기차 판매 실적이 또 엄청 부진한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유럽에서 전년 대비 50%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점, 미국에서 54%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점은 그래도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글로벌 탑 브랜드가 전체 판매량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역시나 상위 10개 차 중에 독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네, 역시 테슬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사실은 글로벌로 12만 대 정도를 팔았고요. BYD는 27만 대인데 이 27만 대는 사실은 유럽과 북미 시장의 점유율로 치면 거의 미미합니다. 1%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이고요. 3위가 상하이 자동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AIC라고 하는 게 상하이 자동차인데 9만 대를 팔았거든요. 요게 중국 제외하고 9만 대고 중국 제외하고 테슬라가 12만 대,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길리가 7만 대, 스텔란티스가 5만 대니까 상대적으로 글로벌 탑10 그 브랜드들은 시장 전체 파이를 72%에서 크게 안 빠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7월 달에 역시나 전체 중국을 포함해서 1등은 BYD가 22%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테슬라가 점유율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10%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고요. 3위는 상하이하고 GM 합작, 상하이 GM 우링이 4.1%, 4위는 이 길리가 3.9%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7월달 판매량 중에 역시 모델별로 치면 모델 Y가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요. 모델 Y가 1등, 그 다음에 송 DM이라고 BYD의 그 경차죠. 이게 송 DM이 2등, 3위가 역시나 BYD의 돌핀, 4위가 유한 BYD가 4위를 기록했는데, 요거 돌핀 BYD, 유한 BYD, 송 DM 모두 BYD긴 한데 중국 내수에서 엄청나게 잘 팔렸다. 그래서 이게 유럽이나 사실은 뭐 북미 시장에서 팔려서 이렇게 판매량이 올라간 건 아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7월달 중국을 제외한 판매 데이터에서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1등입니다. 테슬라가 9만 대로 1등을 했고요. 폭스바겐이 6만 대입니다. 이거 판매량 왜 말씀드리냐? 무슨 차가 많이 팔리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양극재 업체가 수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건 매달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3위가 스텔란티스입니다. 4위가 생각보다 현대 기아차가 견조합니다. 4위예요? 네, 5만 대를 기록해서 4위고요. 5위가 BMW입니다. BMW도 7위권에서 지금 5위로 올라왔어요. BMW가 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삼성 SDI 배터리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7월달 중국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20%입니다. 네, 20%를 기록했고요. 2위 BMW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6.4%입니다. 3위 현대기아 6.1% 별로 차이가 안 나죠. 4위 폭스바겐 별로 차이 안 나는 6%입니다. 5위 인상점입니다. 기아가 5.7%입니다. 그래서 현대가 3등, 기아가 5위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합치면 지금 점유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거 상당히 지금 기아 레이 때문에 욕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네, 너무 짧아서. 주행거리 200km짜리를 3천만 원대 파는 그런 약간 국민들을 좀 약간 희롱하는 그런 식의 좀 아주 수준 떨어지는 차를 냈는데도 해외에선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 합쳐서 지금 점유율이 12%가 될 정도로 상당히 선방하고 있고요. 모델명으로 치면 중국을 제외한 데서 모델 Y가 역시나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 2위도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1등, 2등 지금 5, 6, 7, 3개월 동안요. 모델 3, 모델 Y가 지금 5, 6, 7, 3개월 동안 연속으로 북미에서 1등, 유럽에서 1등입니다. 계속 판매량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대단해요. 네, 대단한 게 지금 그래도 테슬라의 LG 엔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당연히 수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3등이 조금 눈여겨볼 게 폭스바겐 ID4가 3등입니다. 처음 지금 5월달, 6월달 한 번도 3등 못했거든요. 처음으로 7월달 ID4가 3등으로 들어왔고요. 4등 아이오닉5는 계속 4등, 5등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5등에 EV6 기아가 신규로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미국 데이터를 쪼개보면 미국은 역시 테슬라가 점유율 좀 줄었는데 그 점유율을 현대기아가 좀 가져갔어요. 테슬라가 48%대 점유율에서 44%까지 떨어졌고요. 판매량으로는 5만 8천 대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판매량 13만 대 중에 5만 8천 대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요.
현대기아가 15,000대 차이는 많이 나죠. 근데 점유율로 치면 11.4%고요. 3위 스텔란티스가 원래 2위였는데 3위로 떨어졌어요. 11,000대. 하지만 점유율은 8.1%. 4위 GM이 4.7%. 생각보다 GM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왜냐면 GM 잘 돼야지 GM하고 LG 엔솔 굉장히 포스코 퓨처엠이랑 굉장히 끈끈한데 GM이 좀 부진하다. 그다음에 5위가 BMW고요. BMW 항상 뭐 5, 6위권 계속 그냥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고 유럽 데이터 보시면 전월 대비 많이 줄었어요. 예, 그건 분명합니다. 23%나 줄었어요. 전월 대비. 전년 대비는 50%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두 가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유럽에서 24만 대 팔았는데 폭스바겐이 5만 4천 대예요. 근데 재미난 건 유럽은 7월 달 미국 데이터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아니 굉장히 시속 게임이에요. 1위 폭스바겐이 22.4%고요. 스텔란티스가 14%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44%고 2등 현대기아가 11%니까 점유율 차이가 30% 넘게 나는데 지금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폭스바겐 22%고 스텔란티스 14%니까 7%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만약에 신차 스텔란티스가 나오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1등이고 스텔란티스가 2등인데 대수 차이로 보면 19,000대밖에 차이가 안 나요. 스텔란티스가 34,000대 2등이고요. 3위가 BMW입니다. 네. 9.7% 점유율이고요. 24,000대 기록했습니다. 지금 계속 BMW 약진이 굉장히 눈여겨보입니다. 왜냐면 BMW가 지금 고가 차종으로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위 현대기아 9.1%. 네, 유럽에서도 견조합니다. 그래서 4위 현대기아가 22,000대를 팔았고 유럽에서 지금 테슬라가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8% 점유율에 19,000대로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1위가 역시 BYD가 너무 2위랑 격차가 뭐 25% 이상 차이 납니다. 지금 BYD가 26만 대 팔아서 아까 글로벌로 포함했을 때 BYD의 그 경차 송 DM 그 다음에 유한 돌핀 이거 다 작은 차들이거든요. 네. 60GWh도 안 되는 소형 그거 배터리 쓰는 차가 전부 7월달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를 제외하고는 BYD 모델이 2, 3, 4일 다 싹쓸었잖아요. 이게 중국 내수에서 35%의 점유율을 차지하니까 중국이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4분의 1 시장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시장에서 1등인데 압도적인 1등이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당연히 이게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그 LFP 저가 차종 비중 늘리겠다고 하면서 엄청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점유율이 4.2%밖에 안 돼요. 5등이에요. 원래는 3위권인데 상하이 자동차한테도 밀렸고요. 길리한테도 밀려가지고 지금 5등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투자 원칙 5가지 말씀드리잖아요. 전기차를 팔 때 기준이 되는 투자 원칙. 가장 첫 번째가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잖아요. 그럼 신차 기준으로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50%가 너무 과하면 35% 이상, 40% 이상은 전기차 시장 확대될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유럽의 시장 침투율은요. 여전히 지금 7월달 데이터로 보면 자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이 23%입니다. 23%고요. 아직 룸이 2배 이상 성장의 룸이 남아있고요. 미국은 전월 대비로도 늘어났고 전년 대비로도 늘어났지만 딱 10%예요. 지금 7월달 신차 기준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다 갈아엎으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유럽은 23%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은 10% 됐다는 거는 아직 유럽과 미국에서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숫자가 정확히 말해주고요. 중국은요 드디어 32%가 됐어요. 중국은 월별 데이터로도 침투율이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32%. 그래서 중국은 성장률이 이제 급격하게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완성차를 다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이제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가 나가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 7월 달에 이제 전체 글로벌 요 숫자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배터리 출하량이 57.7GW시고요.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시장 우려보다는 그래도 조금 선방했다. 전월 대비 12% 빠졌습니다. 유럽이 전월 대비 오히려 상승했고요. 0.4% 상승한 11.9GWh를 기록했고요. 미국이 줄지 않았어요. 미국이 전월 대비 한 그 2.4% 정도 늘어난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전월 대비 0.4% 증가한 11.9GWh를 기록했다. 중국은 전월 대비 6.9%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전월 대비 처음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역시나 CATL이
전체 유럽, 중국, 미국 포함 1등인데 전월 대비 18%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CATL이 이렇게 전월 대비 많이 감소한 건 좀 처음 보고요. 출하량 기준으로 하면 20.9 기가와트십니다. LG엔솔은요 전월 대비 29%, CATL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출하량 기준으로 7.1 기가와트시고요. BYD 역시도 전월 대비 1.7% 감소해서 9.6 기가와트십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LG엔솔하고 BYD의 출하량이 격차가 조금 벌어졌어요. 예. 물론 이거는 중국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LG엔솔하고 BYD의 출하량 자체가 보통 1기가와트시 안짝이었다면 지금은 2기가와트시 정도까지 출하량이 2배 이상 좀 벌어졌고요. 뭐 그거는 이제 월별 데이터가 계속 다르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주의는 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나소닉도 역시 전월 대비 11%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5% 정도 줄은 2.8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삼성 SDI도 전월 대비 12% 줄어든 2.4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 그럼 7월달 중국을 제외한 전체 배터리 출하량은 전년 대비로는 58%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18% 증가했는데 가장 감소폭이 큰 거는 숫자로는 LG엔솔이 전월 대비 30% 감소했고요.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 LG엔솔하고 CATL하고의 출하량 차이가 0.2기가와트시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파나소닉도 전월 대비로는 10%가 감소했다는 점. 그 다음에 SK온이 그나마 7월 달엔 가장 선방해서 전월 대비 5% 정도밖에 감소폭이 적어서 원래는 삼성 SDI보다 더 순위가 뒤쳐졌는데 5위권으로 올라왔다. SK온이 2.8기가와트시로 견조한 출하량을 나타냈고요. 7월 달 미국 데이터 보면 미국 데이터도 줄지 않았습니다. 8.8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4%, 아까 2.4%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0.4%로 정정해 드릴게요. 0.4% 전월 대비 상승했다. 파나소닉이 전월 대비 1.2% 줄어들었고요. LG엔솔이 전월 대비 5% 감소했지만 LG엔솔이 1.6기가와트시로 여전히 미국에서 CATL보다 0.2기가와트시 정도 차이 나는 수준으로 파나소닉에 이어서 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삼성 SDI가 1.1기가와트시, SK온이 0.9기가와트시로 3, 4등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 유럽 데이터에서 보시면 LG엔솔하고 CATL하고 역시나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유럽에서 LG엔솔이 4.2기가와트시고요. CATL이 4.3기가와트십니다. 그래서 0.1기가와트시로 CATL 오히려 역전이 됐다. 6월달 데이터에서는 그나마 소폭이나마 0.2기가와트시 정도 LG엔솔이 CATL보다 출하량이 앞섰는데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유럽에서 이게 북미와 워낙 좀 차이가 나니까 북미에서는 워낙 이제 그 IRA 법안 때문에 사실은 CATL이 들어오는 거에 제한이 있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격차가 좀 줄어들거나 역전 현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계속 디테일하게 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7월달 유럽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제 삼성 SDI나 SK온은 현상 유지 정도 수준을 했는데 파나소닉이 40%나 전월 대비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나소닉이 줄어든 물량이 일부 CATL로 간 게 아니냐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FP 배터리 뒤에서 충분히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LFP 배터리 침투율 자체가 37% 정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포함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한 LFP 배터리의 침투율은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그렇게 중국에서 막 과대 선전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잘 되려면 지금 이 7%에 머물러 있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나마 중국이 막 꼼수를 부려서 열심히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이 북미 시장보다 유럽 시장인데 왜냐하면 유럽의 CATL 침투율이 높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유럽의 LFP 배터리 침투율이 3.3%예요. 예.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도 LFP 배터리 침투율이 7.8%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월 대비 전체적으로 배터리 출하량이나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고 상위 차종의 테슬라, 그 다음에 BMW, 그 다음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에 모두 지금 국내 그 배터리 셀 3사가 골고루 들어가고 있다.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딱 눈에 띄는 거는 역시나 지금 BMW의 약진이 눈에 띄고요. 네. 생각보다 현대기아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테슬라는
북미에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중국에서조차도 판매가 지금 5위권까지 밀려서 테슬라에 대한 그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한 기대감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꼼꼼하게 다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그 IBK 산업부석 리포트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시청자님께서 네.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그 IBK 증권 계좌 있으면 당연히 무료로 볼 수 있고요. IBK 증권 계좌 없으셔도 IBK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보니까 얘네는 그래도 그 IBK는 그걸 보통은 계좌 개설하신 분들만 공짜로 볼 수 있게 하는데 IBK 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요. 네. 여기 IBK 투자증권 홈페이지 누르시고 요 리서치라고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리서치 누르신 다음에 기업 분석 말고 요 산업 분석, 산업 분석에 들어가시면 작성자가 이현욱 요 분하고 한 분 더 있거든요. 같이. 지금 이건 그냥 공개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현욱, 이상현 이 두 분이 자동차 2차 전지 먼슬리 해가지고 딱 전체 통계를 한 달에 딱 한 번만 올려줍니다. 요거는 클릭해서 누르면 PDF 파일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워낙 중국 비중이 크니까 BYD가 테슬라를 앞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보실 때 어떻게 그 글로벌적인 전체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보통 전기차에 대장하면 테슬라잖아요. 맞아요. 그 입지까지도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다. BYD의 95%가 아마 내수에서 아까 압도적으로 BYD 모델 3가지가 송 DM 그다음에 유한 플러스가 전부 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렸기 때문에 지금 BYD가 그런 거지. 유럽에서 그러면 점유율이 BYD가 유럽이나 북미에서 점유율 BYD는 순위권에 10위권 안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전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데이터에서 BYD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나타낸 거지 유럽, 북미를 쪼개보면 당연히 테슬라하고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현대 기아차한테도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막 그 지지부진하다는 게 미디어에서는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군요. 전혀 아니고요. 이거 데이터를 쪼개보면 물론 전월 대비 20% 줄었다고 하면 엄청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보셔야 돼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전월 달에 6월 달에 엄청 잘 팔렸으면 그거 대비 상승폭이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거는 작년 대비 얼마가 둘 다 데이터가 중요하죠. 왜냐? 최신 데이터니까 전월 대비 얼마나 늘었나도 당연히 중요한 건데 전년 대비 50%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추세에는 변화는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 데이터 중에서도 급격하게 예를 들어 지금 그 CATL하고 LG엔솔의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심지어 역전 현상까지 나온 거는 그거는 좀 유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말씀 주신 대로 전기차 판매가 줄진 않았고 전기차 그 내에서도 각 완성차 업종별로 굉장히 치열한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BYD나 CATL 모두 글로벌 데이터로는 엄청난 건데 지금 북미 데이터, 유럽 데이터 쪼개보면 CATL은 의미 있게 계속 북미나 유럽에서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출하량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데 뭐 강력한 중국 내에서는 원탑,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BYD 같은 경우는 북미나 유럽에서는 뭐 점유율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CATL도 미국에서는 어떻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왜 최근에 뭐 포드랑 합작 뭐 그 얘기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터리가 뭐 모듈 셀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조립 단계에서만 껍데기만 그렇게 해서 팔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심지어 그 헝가리 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CATL 들어가는 거 제품 다 뭐 전수조사 해야 된다 그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반제품 형태로 미국에 갖고 와서 최종적으로 미국에서만 조립하는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CATL하고 LG엔솔하고 격차가 줄어드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차종에 따라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CATL하고 BYD가 무슨 차종이 많이 팔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 근데 SNE 리서치라서 사실 SNE 리서치도 전 되게 많이 신뢰했는데 음. 약간 SNE 리서치도 객관성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중국 쪽을 뭐 지향하는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딱 그 막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게 딱 핵심이 뭐였냐면 국내 배터리 업체가 이 SNE 리서치를 신뢰를 안 한다는 거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로 데이터를 SNE 리서치 제공 안 한다는. 그래서 제가 계속 저도 그 팩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LG엔솔 엔지니어나 삼성 SD는 그 확인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되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차종에 들어간 거는 기사로도 아실 수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CATL이 모델 3랑 모델 Y에 들어가고요. 벤츠 EQS에 들어가고 볼보 XC40 리차즈에 들어가고 이 요 MG라는 거는 그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거든요.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의 일부 그거 산하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코나 EV, 기아 레이가 들어가고요. LG엔솔은 어떤 게 들어가냐? LG엔솔 배터리는 다 LG엔솔은 모델 3, 모델 Y 당연히 들어가고요. 폭스바겐 ID3, ID4 들어가고요. 포드의 머스탱 마흐 2 들어가고 현대 아이오닉 6, 코나 SX2 요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그다음에 일본의 이시즈라고 상용차 그러니까 뭐 픽업 트럭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월별로 테슬라 모델 3, 모델 Y는 LG엔솔도 들어가고 CATL도 들어가니까 공통된다고 치고 그럼 그 달에 폭스바겐 ID3, 4가 많이 팔리냐 포드의 머스탱 마흐 2가 많이 팔리냐 아니면 CATL의 볼보 XC40 리차즈가 많이 팔리냐 CATL의 MG4가 많이 팔리냐 요 차이에 따라 차종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월 달에는 생각보다 벤츠 EQS랑 볼보랑 MG4가 많이 팔렸던 거죠. LG엔솔의 포드 머스탱 마흐 2보다. 그러면 당연히 월별 데이터가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종별로 좀 차이가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전기차 판매량, 네. 뭐 성장세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주식들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우려할 만한 요인은 전기차 업체 자체는 성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성장이 둔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단기간에 오른 거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는 건데 제일 큰 거는 주가를 그러면 전기차 밸류체인 업체들이 2025년도에 실적을 땡겨왔냐 2027년도에 실적을 땡겨왔냐 2023년도에 실적을 땡겨왔냐 그 실적을 얼마나 밸류에이션을 땡겨왔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과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상대평가, 가치평가, 멀티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PER이 될 수도 있고 PSR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성장주니까 PEG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은 2차전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차전지가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 올라온 만큼 이익도 같이 따라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근데 2차전지 분명하게 이익이 같이 따라 올라왔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기대값이 이익이 올라온 것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값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체력이 약간 비슷한 수준을 지금 맞춰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의 기대값보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좀 더 가파르게 성장해야지 좀 더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사람들의 기대값보다 더 과도하게 땡겼다. 27년도 거 땡겼다. 25년도 거 땡겼다. 26년도 거 땡겼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밸류체인 소재 단으로 다 다르고요. 회사별로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모든 2차전지 밸류체인이 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아무래도 대장인 에코프로가 지금 상당히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에 의한 이슈 때문에 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그래도 800%네요. 네, 그래도 840% 올랐잖아요. 네. 심지어는요, 뭐 가장 요새 제일 핫한 AI 로봇도 800% 오른 종목은 없어요. JLK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700%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모든 업종 중에 압도적으로 2차전지가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아마 2023년 1년 통틀어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아마 에코프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거고요. 주가는 항상 상승 뒤에 조정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냥 면밀하게 따져보자고요. 사람들 기대가 올려놓은 만큼 2차전지 회사들이 이익의 체력이 받쳐주지 않냐고. 아니거든요. 2차전지 이익 체력을 받쳐주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반도체는 사람들의 기대감만큼 이익 체력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 기업들은 저도 반도체 엄청 좋아하는데 사람들의 기대감은 엄청 땡겨놨는데 이익이 못 받쳐주고 있어요.
심지어 계속 제가 확인해도 반도체 업계 올해 하반기까지는 회복이 되기 쉽지 않아요. 재고가 안 줄어가지고 네. 가격도 반등이 안 나오고 그럼 상대적으로 제일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AI랑 로봇 있다가 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건데 AI 로봇은 기대값은 이만큼 높아요. 근데 이익이 못 따라와요. 그럼 톡 까놓고 지금 사람들 기대값만큼 이익 따라올 수 있는 게 2차 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차 전지를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기대값을 과도하게 땡길 수는 있죠. 근데 그 과도하게 땡긴 것만큼 주가를 조정받은 것 같아요.